전화 한 통 없는 자식, 나만 서운한 걸까요? 왜 자식은 결혼하면 그렇게 달라질까요? 예전처럼 연락이 오지 않을 때 그저 바쁜 걸까요? 마음이 멀어진 걸까요? 먼저 연락하면 짐이 될까봐 그냥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괜히 서운하고 외롭고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돌봐야 할까요? 이 영상은 그런 마음을 조용히 꺼내보고 다정하게 보듬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보다 먼저 내 마음과 화해하는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도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어쩐지 한 발 멀어진 기분이 듭니다. 전에는 매일같이 연락하던 자식이 결혼을 하고 나면 이유 없이 조심스러워지고 점점 조용해집니다. 엄마 요즘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아빠 일 끝나고 피곤해서 문자만 할게요. 애 봐야 해서 정신이 없어요. 그 말들은 모두 이해되지만 막상 전화를 끊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싸해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 혼자 애타는 건 아닐까 싶어지고 괜히 먼저 연락했다가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괜찮아. 자식 키운다는 건 원래 그런 거지. 하지만 진심으로 괜찮은 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늘 길고 전화기 화면을 자꾸 확인하는 하루가 자꾸 길어졌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은 괜찮았니?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이 짧은 말 한마디라도 내가 먼저 전해보는 거예요. 서운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습니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음속 깊이 품고 있어도 표현되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식이 속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때로 부모에게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 한 통을 기다립니다. 고작 3분짜리 전화 한 통이어도 그 속에 담긴 관심과 사랑은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식이 바빠 보여도 부담 주는 말이 아닐까 걱정되어도 가끔은 아주 짧은 메시지를 먼저 보내보세요. 잘 지내고 있니? 그 다정한 한 문장이 때로는 며칠치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자식은 떠난 것이 아니라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결혼한 자식은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 남편, 부모로서 새로운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예전처럼 매일같이 연락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게 정이 식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이 결혼하면 멀어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물리적 거리보다 관계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삶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그 중심이 다른 가족, 직장, 자녀로 옮겨간 것이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서운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 알면 서운함이 원망으로 바뀌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외롭다고 느껴지는 날에는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보세요. 나는 여전히 그 아이의 뿌리야. 지금은 가지가 멀리 뻗었을 뿐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마음의 균형을 다시 세워줍니다. 기다리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쁘겠지, 내가 괜히 전화해서 방해되면 어쩌지. 혹시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도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조용히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 기다림은 참 길고 또 쓸쓸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폴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의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 기다리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모두 나의 선택입니다. 어쩌면 자식은 부모가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표현이 서툰 것일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거나 짧은 안부를 전해보는 것.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온기를 되살리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내가 바쁠까봐 미안해서 연락 못했단다. 이 한마디가 때로는 자식의 마음도 무장해제 시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외로움은 대부분 무관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우린 가족이니까라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은 멈춰 있는 순간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고인 감정은 상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서운함이 쌓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는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흐르지 않아서입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능동적인 행위이며 의지적인 결정이다. 사랑은 그냥 있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작은 문자 한 줄, 짧은 안부 인사, 가끔 건네는 사진 한 장이 사랑을 다시 흐르게 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생각이 나서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모라는 이름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는 늘 강해야 한다는 말,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지 말아야 한다는 말. 그 말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기댈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가끔은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 날도 있는 게 당연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내 감정과 마음을 외면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서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 중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내 마음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지? 그리고 조용히 대답해 보세요. 그 대화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먼저 보살피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는 감정은 조용히 쌓이면서 어느 날 크게 터지기도 합니다. 기다리느라 지치고 서운함을 참느라 지쳤다면 이젠 그 마음을 먼저 돌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고 햇살 좋은 날에는 잠깐 밖에 나가 걸어보세요. 혹시 자식이 보고 싶다면 그리운 마음을 일기장에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글로 적으면 마음이 놀랍도록 정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아지고 있어. 오늘도 나를 아껴주고 있으니까. 혹시 지금도 휴대폰을 바라보며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기다림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엔 사랑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도 내 마음을 먼저 지키는 일은 결코 잊지 마세요. 먼저 연락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안부를 전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행동이 나를 지치게 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말 한 줄이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오늘도 응원합니다.